안녕하세요. 개미원정대 여러분들. 이번 주 매매 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지난주에 숙제 내셨던 거 있는데 첫 번째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테마 정리하는 거 숙제로 내드렸는데 다들 잘 하셨나요? 네. 네. 잘 하셨네요. 먼저 초보개미님, 숙제 아주 잘 하셨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에코프로머티 이렇게 대장주인 것도 잘 찾으셨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수급이 많이 분산돼가지고 찾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찾으셨고 숙제 내주신 거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전개미님은 직접 수기로 작성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되게 열심히 작성하셨습니다. 두 분 다 숙제 정말 성실히 잘 해오셨네요. 화요일 2차전지 테마도 잘 찾으셨고 목요일에 이렇게 석유 테마랑 반도체 테마도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테마 찾으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네, 있었어요. 어떤 게 제일 어려웠나요? 월요일하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네. 테마를 찾기 좀 수월한 날이었던 것 같은데 목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너무 분산된 느낌도 있었고 네. 왜 오르는지를 찾기 어려웠던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고 장 초반하고 장 네. 후반에 너무 좀 다른 종목들이 올라온 것 같아서 더 매매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일단 테마 같은 경우에 매일 그날 확실히 센 테마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여러 테마가 다 오르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한쪽에 수급이 다 쏠려가지고 그런 테마만 오르는 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테마에 수급이 쏠리는 날에 열심히 매매를 하시면은 그날에는 확률 높게 수익이 낼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저기 분산되는 날에는 예상을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억지로 매매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확실히 보일 때 매매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게 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센 테마 대장주 하나를 잡으면은 그거를 그날에도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날이나 또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도 눌림 매매나 이런 게 되게 잘 통하기 때문에 맨날 테마가 형성되는 게 아니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데에 더 집중적으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전개미님은 어려운 점 있으셨나요? 저도 테마를 찾는 것도 어려웠지만 언제 사고 팔고 하는 거를 타점을 잡기가 그것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타점을 잡는 거는 지지 저항에 대해서 빠르게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차트를 보면은 중요한 지지 저항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고점이 될 수도 있고 딱 떨어지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VI 발동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지지 저항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지 저항점에서 100% 결정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지 저항에서 주가 방향이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지지 저항을 미리 잘 체크하셔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매매를 할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이번 주에는 질문 주셨던 매매 타이밍과 테마 찾는 법과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번 주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전개미님부터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조금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이없는 내동매매는 하지 않았고 그냥 하려고 했던 거에서 손실을 내가지고 거기에 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원칙은 잘 지켜서 매매하셨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잘 하셨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금요일에 이제 주도 테마 대장주라고 생각했던 에코프로머티 D+1을 노려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경험이 없어서인지 조금 성급하게 매매를 해서 마지막에 손절을 여기서 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매매하면서 다듬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기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생각해서 파신 건가요? 네. 무한 물타기를 하지 말자. 이제 그거랑 생각한 손절 라인 오면은 손절하자 였는데 마이너스 1% 밑으로 빠져서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위에서부터 사가지고 제가 아마 그렇게 못 버티고 판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좀 큰 손실이 났습니다. 제일. 조금만 기다렸으면은 금방 네, 다 맞아요. 확인을 했는데 근데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그 1%라고 하신 게 기계적 손절 기준이신 거예요?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1% 밑으로 빠졌을 때 손절하자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화요일에도 장 초반엔 이제 2차 전지 테마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중에 대주전자 재료를 대장주로 생각해서 저는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 2차 전지로 안 보고 따로 리튬주들이 따로 오르길래 걔네들을 따로 테마로 생각하고 다른 리튬주 테마 대장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 하이드로 리튬이 많이 올라서 수급이 열로 뺏기면 대장주를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대주전자 재료가 눌릴 때 에코앤드림도 더 강해지지 않고 같이 눌리면서 아예 죽진 않는 걸 보고 여기를 타점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수요일 매매인데 전날 장대 양봉이었던 대주전자 재료를 매매하려고 했는데 D+1으로 개파락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 아이폰 관련주가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서 LG노텍, BH, 시노펙스를 같은 테마로 봤고 폴라리스 그룹주도 같이 이렇게 올라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혹시 저는 이거를 개파락해서 안 했는데 임기님은 혹시 이거 하셨나요? 네, 저는 대주전자 재료 매매를 했었는데 보통은 개파락하면 매매를 하지 않는데 그때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영향으로 약간 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시초가가 약하게 시작하는 경우는 또 금방 올라와주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개파락해가지고 빨리 회복해주지 못하면은 매매를 하지 않겠지만 뭐 개파락으로 시작해도 금방 올라와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체크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장전 예상 체결에 개파락으로 시작하니까 좀 찾아보신 건가요? 전날 미국장이 대략 어땠는지는 보는데 대주전자 재료는 테슬라 음극재 관련해서 전날에 올랐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테슬라 주가를 한번 확인을 해봤죠, 장전에. 그래서 마이너스 3%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는 테슬라 영향으로 시초가가 낮게 시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장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LG노텍을 이제 매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눌릴 때 한번 매매를 해보려고 진입을 했는데 BH는 이렇게 많이 꺾이는 거 보고 그런데 시노펙스가 그 기간에 이렇게 뿅 하고 강하게 올라오는 걸 보고 여기서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그때 좋았다. 그래서 대장이 시노펙스로 간 것 같아서 눌릴 때 시노펙스를 다시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생각했던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전날에 대주전자 재료를 알테오젠을 보고 매매 안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좀 버텨보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위에서 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로 생각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좋아서 이것도 한번 잠깐 매매 진입을 했는데 이때 주도 테마 대장주라고 생각했던 시노펙스가 눌려줘야 수급이 다시 일로 들어올 것 같아서 그거를 생각했는데 눌리지 않고 더 이렇게 강하게 직진하는 모습에 그냥 이렇게 빨리 팔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는 프로그램 수급도 좋고 이제 기관 집계가 이렇게 한 50분에 나오는데 9시 50분에 그거를 보고 기관이 안 들어왔으면 손절을 하자라고 처음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우고 들어갔지만 너무 일찍 잘라서 기관을 보고 진입을 하든가 이거 기관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손절하고 이제 시노펙스가 다시 전고점 뚫어 올린 다음에 내려오길래 여기서 한 번 더 공략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5만 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 주처럼 막무가내 노동 매매는 하지 않아서 그거에 좀 많이 의미를 두고 있고 경험하기에 되게 D+1도 나오고 주도테마 대장주도 간간히 나와서 경험하기에 되게 좋았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내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침착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초보개미님 매매하신 거 한번 볼까요? 6월 10일에 이제 에코프로머티를 먼저 매매를 했었는데 전일에 장대양봉이 나와서 D+1 매매를 하려고 이제 전일 종가에서 사려고 했는데 전일 종가보다 보시면 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더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무너지나 보다 싶어서 진짜 조금 먹고 도망쳤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매매하지 찾다가 LS 머티리얼즈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날 대장주로 보여가지고 많이 매매를 하긴 했는데 대장주로 판단을 하고 조금씩 먹고 팔고를 계속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아직 어려워서 다 한 번에 먹고 팔았고 한 30-40만 원씩 사고 팔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11일에 대주전자 재료가 대장주로 보여서 매매를 했는데 이날 첫 장대 양봉이 떴고 장 초반에는 이제 모르고 있다가 그날 테마를 좀 찾아보다가 얘가 이제 테마 대장주로 판단이 돼서 얘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못하고 조금씩 먹고 팔고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매도 기준이 없어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조금 먹고 바로 팔았는데 이 뒤에 급등이 나와서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시노펙스가 이제 대장주로 보여서 매매를 했는데 얘도 대장주로 판단돼서 이제 조금씩 먹고 팔았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더 오를까 싶어서 바로 매매를 안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뒤로 쭉 빠져줘가지고 이건 타이밍 좋게 잘 팔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YC 매매를 했는데 이날 반도체가 좀 대장주 같기도 했고 또 YC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였어가지고 앞쪽에서 이제 매매를 좀 하고 완전히 좀 높아졌다가 다시 눌렸을 때 조금 먹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금요일인데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전일에 장대 양봉이 나와서 오늘 전일 종가에서 다시 사고 팔려고 했는데 전일 종가까지 일단 안 떨어졌고 그래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는데 프로그램도 계속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안 샀다가 이거 근데 매도를 해도 좀 생각보다 덜 빠진다 싶어서 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자마자. 그래서 애초에 조금 사기도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200원 먹고 팔았습니다, 얘는. 근데 그 뒤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최종을 보면 6월 10일부터 이번 주인데 이번 주는 5일 내내 수익이 나긴 했는데 비중도 좀 조금 들어가고 매도 기준이 없어서 진짜 조금씩 먹고 팔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 주였던 것 같습니다. 초보개미님 매매하신 거 보니까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종목 선정법으로 되게 종목도 잘 찾으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금액은 그래도 적지만 5일 동안 매일 수익이신 게 정말 잘 매매하신 것 같습니다. 매매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될 만한 내용을 오늘 수업 시간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하신 거 보니까 지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잘 이해하셔가지고 종목 선정을 대체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매 타이밍이 약간은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매수를 하고 나서 조금 더 크게 먹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너무 금방금방 팔아버리시는 것 같아서 매매 타이밍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 분류를 할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테마 분류하는 법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 확인하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어떤 테마로 상승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걸 찾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면 키움증권 HTS의 0700번 화면에 종합시황 뉴스라는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이런 광고 뉴스 이런 것도 많지만 제목만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가스전 테마주 연기금이 980억 사모은 종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게 가스전 테마주일 확률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도 동해유전 이런 단어도 있고 이렇게 HTS 뉴스에서 이런 키워드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테마를 대략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HTS에서 잘 찾기 어려우시다면 네이버 증권에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종목명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종목 토론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목 토론실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글이 대부분 쓸데없는 게 많긴 한데 여기에서 제목을 보시면 대략 어떤 키워드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사람들이 이 종목을 어떤 테마로 생각하고 있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테마와 관련될 만한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가스공사?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있고 그리고 뒤에 또 보시면은 뭐 여기에도 한국가스유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가스공사는 정부의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뭐 어쩌고 이런 말이 있는데 대략 이렇게 키워드를 보시면은 이게 이번에 가스유전 이런 관련된 이슈로 올랐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보면은 이게 어느 이슈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구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테마가 사실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토론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테마로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그게 그런 테마로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테마인지 잘 모를 때 이렇게 테마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테마를 잘 찾을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는 지지와 저항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실 때 일봉 차트부터 보셔가지고 이 일봉 위치상 근처에 지지 저항이 어디에 있고 오늘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뜰 수 있는 날인지 아니면은 윗꼬리를 달기 높은 날인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가장 먼저 큰 그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장 주도 테마의 대장주가 되면은 장대 양봉이 뜰 만한 위치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전날에 장대 양봉이 떠서 오늘은 매물 소화를 할 확률이 높은 날인지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큰 그림을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 네.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 내려가는 추세인데 네. 장대 양봉이 뜰 거라는 걸 추측을 할 수 있나요? 역배할 때? 목요일이 이날에 석유 가스 관련 테마가 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날에 이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제일 집중받는 테마의 대장주라면은 이 종목은 그래도 장대 양봉으로 마감할 확률이 되게 높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은 이날에는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집니다. 근데 보통 장대 양봉이 뜬 날에는 아래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위에 있는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되면은 그 다음날에 여기에서 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새로 산 사람들도 다 수익이기 때문에 또 팔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대 양봉 뜬 다음날에는 또다시 장대 양봉이 뜰 확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사면 또 차익 실현 매물도 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너무 높은 데서 사는 거는 위험하고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또 다시 떨어져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대 양봉 다음날에는 주로 눌림을 공략하는 이유가 많이 올랐을 때 사면은 또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 여러 개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는 전 고점이 있습니다. 전 고점 같은 경우는 지지는 아니고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인데 전 고점을 앞두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을 물론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고점에서 여기를 뚫고 올라갈지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 결정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확인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일봉에서 전 고점이 어디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면 오늘 만약에 매매를 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봉 차트에서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저항이 어딘지를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뭐 69,000원 이 가격도 저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에서 저항을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전 고점까지 거리가 한 3%가 남은 상황에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온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사서 조금만 올랐다고 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 근처까지는 쉽게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 근처에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 가격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봉에서 뿐만 아니라 분봉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분봉을 보면 만약에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눌림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분봉상의 전 고점을 보면 아침에 찍었던 여기 가격이 전 고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에 성공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잘만 하면은 이 가격까지는 또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서 금방 바로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잘 만약에 지지를 했다는 판단이 든다면 다음 저항선까지 이렇게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매매를 할 때 항상 현재 가격 근처에 어디에 지지 저항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샀을 때 다음 저항까지 거리가 대략 몇 % 남았고 잘 되면은 그까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은 라운드 피겨 가격이 있습니다. 라운드 피겨 가격은
정확히 떨어지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매매를 할 때 사람들이 아무 가격에나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목표를 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은 대부분 떨어지는 가격,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든지 10만 원이라든지 이런 가격을 목표로 매매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가격은 딱 떨어질 만한 가격이다. 그런 가격에서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운드 피겨 가격을 잘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가격도 있고 추가로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가격은 주식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2만 원 기준으로 호가 단위가 다른 것을 알고 계시나요? 10원 단위로 거래하는 네. 아, 그러면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5천 원부터 2만 원까지 주식은 1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또 2만 원부터 5만 원까지 주식은 50원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또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주식은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2만 원이나 5만 원이나 20만 원 이런 가격은 호가 단위가 변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심리적 지지 저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피겨 가격 중에서도 호가 단위가 변하는 가격은 더 강한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VI 발동 가격이 있습니다. VI가 뭔지 잘 알고 계시나요? 거래가 2분 동안 멈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발동되는지 아시나요? 시초가보다 10% 이상 오르거나 떨어질 오. 때로.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VI 같은 경우는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처음 장 시작할 때는 시초가가 기준 가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초가가 플러스 1%로 시작한다면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움직이면은 VI가 발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로 시작한 종목 같은 경우는 거기서 10%가 더 오르면 플러스 11%까지 상승하는데 그 가격에 도달을 하면 VI가 발동되게 됩니다. 그런데 VI가 발동되면은 2분 동안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격을 되게 의미 있는 가격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VI 발동 가격도 중요한 지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1%로 시작했으면 11%가 저항점이 될 수가 있고 또 VI 플러스 11%로 시작했으면 이제 다음은 21%가 저항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 올랐을 때 내가 이 종목이 조건이 되게 좋아 보이면은 21%까지는 이제 만약에 큰 저항이 없으면 그까지는 상대적으로 쉽게 상승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와 저항을 잘 체크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타이밍을 더 잘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전고점이 이제 저항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만약 그 전고점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네. 그 전고점이 다시 지지가 될 수 있는지. 네. 전고점을 완전히 넘어서면은 이제 그 위로 올라갔다가 그까지 떨어지면은 거기가 이제 지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항에 도달한다고 거기서 저항을 받을 확률도 높고 뚫을 확률도 있는데 저항을 뚫을 확률이 높은 경우는 이 종목이 항상 말씀드리는 제일 많은 관심을 갖는 종목이면은 이제 그 저항을 뚫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주가 저항 근처에 있는 상황인데 막 후발주들도 되게 계속 세고 테마도 강하고 다른 종목에 이제 뺏길 게 없다 그러면은 그 대장주가 이제 저항을 뚫고 급격히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와 저항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걸 고려하셔서 매매를 하시면은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장대양봉 다음 날에는 지지 저항을 조금 생각하기가 수월한 것 같은데 네. 장대양봉 당일날 매매할 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할지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그래서 장대양봉 처음 뜨는 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일봉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이런 정고점 같은 큰 저항을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 힘을 받으면 정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 정고점 근처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이 종목이 관심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또 그 정고점을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봉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첫 장대양봉 뜨는 경우에도 분봉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돼 있어서 뭐 1차로 이렇게 상승했다가 눌림에서 여기서 오르면은 이제 또 여기가 또 이제 저항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참고해서 분봉에서 전 고점을 체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경우에 VI 발동 가격 같은 경우도 어느 가격에서 VI가 발동되는지 미리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정적 VI 발동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오면은 VI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 10%인 상황에 이 종목에 많은 관심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 3%까지는 사실 그렇게 먼 가격이 아니니까 이까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렇게 호가에 매도 물량이 68,400원에 눈에 띄게 많이 박혀 있잖아요. 네. 저런 것을 저항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래 호가에 걸어 놓는다거나 그런 것도 하시나요? 호가창도 좀 고려해서 매매를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저항으로 본 가격이 68,500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18,000 주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어가지고 이게 한 18만 주라고 치면은 68,500원에 이걸 걸어놓으면은 되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딱 봐도.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냥 조금 한 호가나 두 호가 아래에 걸어놓으면은 약간 저항보다 조금 아래에 그냥 약간은 남주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호가창도 약간 참고해가지고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8,000주 정도면 좀 별로 없는 건가요?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거래대금이 되게 많은 종목이어가지고 이 종목에 18,000주 정도 걸렸다고 크게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한 10억 좀 넘는 정도인데, 이게 시총이 12조나 되는 종목이어서 이런 종목을 10억 누가 사는 거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 호가창을 약간은 참고를 하기는 하지만 이거 너무 호가창 움직이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런 사실 큰 거를 더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세부적인 사항에 집중을 하다 보면 큰 걸 놓치고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그냥 가정으로 여기를 예를 들어 지금 되게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근처 저항이 7만 원까지는 쉽게 가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상황인데, 단지 여기에 매도 물량이 좀 많다고 그냥 팔아버리면은 크게 먹을 거를 못 먹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창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매매하시는데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캘핑 매매하고 그런 분들은 이런 호가창 변화 이런 거를 보면서 그냥 아예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약간 호흡이 긴 단타를 할 때는 호가창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가창을 참고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 이런 호가창 변화하는 거 보고 단지 그냥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할지 말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이쯤을 목표가로 잡고 원래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물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예를 들어 누가 68,400원에 한 번에 한 10,000주 이상 이렇게 큰 물량을 사버리면은 이게 매수세가 많은 종목이라면 금방 다 없어져 버리고 확 올라가 버릴 겁니다. 근데 누가 큰 물량이 들어왔는데도 이게 빠르게 없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그 사람 말고는 이 종목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상황이 그런 점을 참고해서 매매를 하기는 하지만 그냥 호가창을 보고 여기 매도가 많으니까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매수하실 때도 반대로 네, 매수할 때도 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지지가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은 예를 들어 시초가가 있을 수가 있고 전일 종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에코프로 머티를 만약에 아침에 매매를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뜬 종목은, 특히 상한가를 간 종목은 전날 종가가 이제 상한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한가에서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이 가격 근처가 지지나 저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갭이 뜬 다음에 이 근처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시초가 가격도
아침에 이제 시초가로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근처 가격에서 지지와 저항이 될 확률도 또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일 종가 근처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여기 근처에 만약에 이제 저항을 보려면은 위에 있는 저항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저항이 여기 시초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당일 분봉에서 당일 전 고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저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어느 정도에서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 매도를 한다고 하면 일부는 여기 뭐 시초가에 팔고 일부는 전 고점에 팔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너무 세가지고 전고점도 뚫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저항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근처에 보면 라운드 피겨 가격이 13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일 고점이 12만 9,600원이기도 하지만 13만 원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딱 떨어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저항이 될 확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말 세면 이것까지도 뚫고 갈 수는 있겠지만 아침에 봤을 때는 여기 저항을 넘기기는 매수세가 정말 강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지지 저항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매매하는 가격 근처에서 어디가 지지 저항인지 파악하셔서 그걸 바탕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해보면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지지와 저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가격 근처에서 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가격은 전 고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체크하셔서 일봉상 전 고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분봉을 봤을 때 분봉상 전 고점이 어디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애매한 가격이 아니라 보통 확실한, 예를 들어 7만원, 8만원 이런 가격을 목표로 하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떨어지는 가격 같은 경우에 지지와 저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떨어지는 가격 중에서도 호가 단위가 변하는 가격인 5,000원이나 2만원이나 5만원이나 20만원 이런 가격들은 더 강한 지지와 저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VI 발동 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VI가 발동을 하면은 2분간 잠시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런 VI 발동 가격 근처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일 그 종목의 시초가나 또는 전일 종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좀 많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도 지지와 저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할 때 지금 매매하는 가격 근처에 어디에 지지와 저항이 있는지 파악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숙제는 개미원정대 분들도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매매하는 종목의 지지와 저항이 근처에 어디에 있는지 체크하셔서 매매 타점을 잡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그 매매하신 가격 어디에 지지와 저항이 있는지 체크해 오시는 것을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날 장대양봉이 뜬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날 장 시작하기 전에 근처에 지지와 저항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하시고 장을 시작하셔야지 빠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날에 다음날에 매매하기로 결정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그 종목이 어디에 지지와 저항이 있는지 미리 체크하시고 장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매하실 때 이렇게 HTS에서 이런 지지와 저항 이런 거를 체크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을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여기 저항을 이제 돌파했으니까 올라갔으면은 여기가 이제 또 저항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됐다고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와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올라갈 만한 요인이 있을 때 여기까지 목표로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또 저항까지 거리가 멀 때는 그까지 힘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서 이게 매매가 되게 경험도 많아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선 표시하시려면 여기 아래에 수평 추세선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고 이렇게 지지와 저항에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